그는 1964년 12월 22일 경상북도 안동군에서 5남 4녀 중 7째로 태어났는데 누나 둘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5째가 되었다고 해. 워낙 가난했던 가정환경 탓에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바로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돈을 벌었는데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이도 속이고 다른 사람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대. 그때부터 여러 공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손가락도 다치고 프레스기계에 손목을 눌려 관절이 으스러지는 등 수차례 산업차례를 당하지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왼팔에 6급 장애를 받게 돼. 그로 인해 이후 군면제를 받게 되기도 하고 화학공장에서 일할 때 약품 냄새를 너무 맡아 후각이 마비되었고 현재에도 후각세포 55% 이상 괴사되어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하더라. 게다가 함께 일하던 공장의 작업반장한테 맞기도 많이 맞아서 난청과 부분 청각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이후에 작업반장이 고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졸이 되면 작업반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해. 학업과 공장일을 병행하면서 고입과 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였고 결국 1982년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지.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비싼 학비를 어떻게 감당했냐고? 마침 1981년에 대입제도가 개편되면서 장학생 제도가 확대되거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면제는 물론 생활비 20만 원까지 지원받았다고 해. 1986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재명 후보는 사법연수생 시절에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해. 그래서 주로 노동과 인권 변론을 맡았고 이후에는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그는 2005년 8월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며 본격적으로 정계에 발을 들이는데 이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제19대에 이어 20대까지 성남시장을 역임해. 그리고 제5대 경기도지사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기반을 닦으며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다졌어. 그는 그의 수많은 별명 중에 호잇호잇,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아기돌룡 둘리에서 둘리를 구박하는 캐릭터인 고길동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이 후보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시청자들이 잠에서 막 깬 부수한 머리 스타일의 파자마 차림의 소탈한 모습이 고길동과 닮았다며 붙여준 애칭이라 좋아한다고 설명했어. 이 후보는 1991년 3월 3살 연하의 김혜경 씨와 결혼해 가정을 꾸렸어. 그녀는 친정엄마와 남편의 셋째 영수가 종교활동을 하면서 소개시켜줘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해. 이재명 후보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만난 지 3, 4일 만에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건넸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서 불안했대.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전부 보여줄 수 있는 10년간의 일기장을 보여줘서 결국 마음을 얻어냈다고. 그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아내를 만난 것이라며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이기도 했지. 실제로 지난 11월 9일에 그의 아내가 컨디션 난조로 낙상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 후보가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병간호에 전념했다고도 하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거래하다 보니 유기동물 발생이나 개 식용 등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동물을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어. 그는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챙기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라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고 2021년 3월 경기도 화성시에 고양이 입양센터를 건립하기도 했어. 그가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는 유기견 행복이를 입양했었는데 후에 파양을 했니 많이 논란이 일었어. 팩트는 이 후보가 입양 의사를 밝혔지만 입양을 추진했던 동물권 행동단체 카라가 개의 보호자로서의 조건이 최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내부 논의를 거쳐 거절했다고 하더라. 그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큼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어. 바로 축구야.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년간 시민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였어. 그래서 그런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축구에 비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직후에도 스스로를 축구 포지션 공격수에 빗대어 내가 1번 공격수 역할을 맡게 됐지만 골키퍼와 윙, 미드필더가 다 중요한 이것이 바로 팀전이라고 말했다고 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을밤 장작 타는 소리라는 글을 게재하며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4월
4월에 거쳐 50여 회의 웹 자서전을 연재하겠다고 밝혔어. 그는 이재명은 일은 잘하는데 싸움 딱에다 독하다는 이미지가 강한 줄 안다. 제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된 것은 전적으로 저의 그릇이다. 내면과 감성이 드러내는 일에 서툴러 벌어진 일이라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가을밤 장작 타는 소리 같은 소곤거림이 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대중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어. 이재명 후보의 웹 자서전은 첫 번째 에피소드인 이토록 오지에서 한 마리 담비처럼 을 시작으로 현재 26번째까지 이야기가 공개된 상황이야. 조금은 차갑고 냉혈한으로 보이던 이재명 후보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다뤄봤어. 인간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가진 동물이야.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는 거지. 인간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면만으로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할 수는 없어. 과거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가늠할 수 있게 도와줄 뿐이지 그게 꼭 현재의 그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니까.